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먼저 저도 뭐 사실 가장 출장 갔었을 때 기분 좋게 가는 첫 번째 도시를 꼽으라면 그중에 단연코 두바이를 꼽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 중동 국가들을 갔었을 때는 이국적인 맛에 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도 좀처럼 우리나라의 네 번째 중요한 외교 대상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석유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를 직접적으로 출장을 갈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서도 사우디 현지에서 우리가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문화적인 정치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좀처럼 쉽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두 번 갔었을 때 야, 사우디 간다 신기하다 하고 가요. 그렇지만 도착하자마자 일단 짜증부터 나는 것은 사우디의 공항, 그 공항이 국제공항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규모가 작고 열악합니다. 뭐 면세점이라는 것도 별다로 찾아볼 것도 없고요. 전기도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밝혀지는 게 아니라 약간 어두침침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리로 따지면 김포공항 수준? 그거보다 좀 작아 보여요. 예, 그거보다 작은 그 공항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가 들어갔었을 때 마주치는 공항입니다. 그리고 그 공항에서 사우디의 대표적인 우리 호텔이라든가 관공서 근처 호텔까지 가는데 적지 않은 또 시간을 소요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두바이에 출장을 갔었을 땐 전혀 그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중동 지역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굴레로 인해서 저에게 또 불편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자, 두바이에 있는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우리가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건 이 아랍 여성분들과 우리가 뭔가 겹쳐지거나 함부로 이렇게 뭐 스킨십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랍의 많은 여성들, 특히 아랍에미리트 여성분들이 공항의 출입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별도의 트랙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쪽 한켠에 보시면 저기 분홍색 택시들이 있습니다. 그 분홍색 택시는 여성 전용 택시로서 그 여성분들은 바로 글로 또 흘러 들어가서 뭐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중동에 온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히잡이나 여러 가지 중동 정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많긴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느 국제공항에 내린 것과 별다른 차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항의 검문 검색도 여느 국제공항보다도 오히려 그 수위가 낮아지면 낮아졌지, 중동의 다른 국가의 공항에 우리가 저기 출입국 검문 검색 당하잖아요. 그 수위가 미국 공항 이상의 한 3-4배의 강도가 많아요. 그만큼 테러의 위험들이 많기 때문인데, 두바이의 공항은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말 물 흘러가듯이 아주 자유롭게 공항을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항에 올 때부터 첫 번째 인상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우리 두바이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런 세계적인 명소들이 있는 곳, 이런 곳까지 공항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택시로 전 주로 이동을 했는데요. 택시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요. 택시로 이동했었을 때 이 시내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20분에서 10분, 15분? 이러면 족합니다. 특히 차도 그렇게 막히지도 않고요. 간간히 조심해야 될 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돌아가기 위해서 아니면 엉뚱한 데 가기 위해서 자꾸 되물어요. 당연히 우리 한국인 특유의 영어식 발음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호텔이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어느 호텔 어디라고 하면서 다시 자꾸 물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비슷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호텔들이 있는데, 오케이, 처음에 오케이라고 해놓고 그 호텔까지 데려다 줄게 하면서 쭉 가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굉장히 어눌한 영어로요. 어눌한 영어라기보다는 그분도 그 나라의 영어 발음이겠죠. 자, 그래서 그 발음으로 하면 대충 내가 아까 말했던 호텔 얘기한 것 같으니까 오케이 하고 가자고 하면 자꾸 이상한 데를 가요. 멀리 있는 데를 가거나. 그러다 보면 여긴 뭐냐 그랬더니 아까 내가 너한테 다시 물었는데 네가 여기래매 하면서 일부러 엉뚱한 장소를 자꾸 유도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택시 요금을 그만큼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항에 내려서 유일하게 조심해야 될 것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인데, 가능하면 영어를 아무리 플루언트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영어가 독특한 자국의 영어 베이스인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택시를 탔었을 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주로 파키스탄 분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그분들의 영어 발음은 또 그분 파키스탄식의 영어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도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다고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디 말한 데가 뭐야 하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여기를 말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좋고요. 더 정확하게는 구글 지도를 통해서 그 가시려는 호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까지 얘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좋은 택시 기사를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두바이의 가장 대표적인 명소까지 가는데 공항에서 20분밖에 안 걸려요. 자, 그럼 왜 그러냐? 두바이는 세계적인 교역 도시가 되기를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교역 도시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공항과 호텔이나 여러 정주 여건들이 멀리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공항에 내려서 출입국 관리하는데 뭐 2시간 소비하고 다시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또 2시간 소비한다? 그러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두바이에 오늘 들렸다가 오늘 회의 끝나고 다시 귀국한다?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두바이는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 도시 중에서 가장 호텔과 그 다음에 공항, 가장 컨벤션 홀과 공항, 이게 가장 근접한 도시로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도시 위에 비행기가 계속 날아다니면서 시끄러우냐? 아, 그렇진 않고요. 이 착륙하는 쪽은 이 도시가 있는 반대편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어떠한 커다란 소음도 좀처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짜여져 있죠.